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상속세를 낼 때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부담해야 될 대출이나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에서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공적인 채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국가, 지자체, 그리고 이제 이건 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채무는 증명이 쉽게 되고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해주고 채무를 빼주고요.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로는 사적인 채무인데, 예를 들어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사인 간의 거래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이면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서를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을 책임을 납세자한테 지우고 있고요. 이제 입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금융거래했던 증빙이라든가 채무 계약서라든가 채권자가 정말 채권이 맞다는 그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담보가 설정됐다든가 이자를 지급한 거, 이런 내용을 이제 스토리가 맞게 명확하다는 걸 납세자가 입증해야 되고 이 서류들로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진행을 하다 보면 가끔,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많지 않은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보증금을 이 금액이라고 합시다. 요거 내가 세입자하고 이야기 해 놓을게. 요거는 채무로 빼면 됩니다. 이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소비대차 공증 지인하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요거를 채무로 빼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순진하신 생각이고 진짜가 아니면 인정받기 힘든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으로 하는 건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시로 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민간의 개인과 개인 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증을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좀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대차죠. 금전 소비대차 공증, 금전 소비대차 이런 거 작성한 거는 명확하기만 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소비대차만 그냥 작성해서 딸랑 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소비대차가 작성된 날 원금이 나갔는지,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분명히 이자를 줬을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왜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실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소비대차를 받는다, 이런 거면 정말 그 금융증빙과 그 소비대차의 계약이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가지급금, 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가지급금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건 가지급금 갚아야 될 돈입니다, 법인에. 근데 일반적으로 상속세에서는 가지급금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 제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일단 가지급금이라는 게 대표가 가져간 돈인데, 대표가 사망하게 되면 이 돈은 갚지 않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상여 처분을 해서 소득세를 이제 발생시키고 갚지 않는 걸로 하고 채무로 공제해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갚아왔다, 정말 갚는 게 입증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필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증채무, 연대채무인데, 이거는 내용이 그거죠. 내 채무는 아닌데 내가 보증을 섰다, 연대보증을 섰다,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연대채무가 들어오죠. 보증 선 사람한테 절대 보증은 서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보증 서버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억울하잖아요. 이제 상속인들이 이걸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됐는데 상속세는 이 채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증과 연대채무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실제 채무자한테 다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제 요청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구상권 청구도 불가한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1차 채권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해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서 얘는 못 갚고 연대 책임으로 나한테 넘어와서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주면 그 또한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많을 텐데요, 임대보증금이죠.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받을 텐데, 그건 당연히 임차인이 나갈 때 내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차감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신고해서 빼자, 이런 건 안 되는 게,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올렸다? 그러면 이 당시에 뭐 정말로 지급받은 뭐 돈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토지의 가치는 비싸기 때문에 먼저 건물만 자녀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나 뭐 자녀 법인이나 그런 경우에 이제 건물을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 사용주들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건물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 누구한테 빼줄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쟁점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고 했다. 그러면 이건 건물 소유자가 받은 임대 보증금이기 때문에 땅값에서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라는 게 이제 상속재산이 토지가 상속됐을 때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 빼주지 않고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토지를 먼저 증여해 놓고 건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동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명의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대출이 대출이 은행의 실무상 그 공동사업자 대표 명의로 대출을 거의 받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때는 이 공동사업자의 자기 지분 비율만큼 대출 금액을 산정해서 상속채무로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건 이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긴 해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표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뭐 일반적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직원이 정말 퇴사할 때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사망 시점까지의 퇴직금 쌓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전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이거는 뭐 어차피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나중에 퇴직금을 줄 때 주는 거라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점까지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걸 빠뜨리시면 안 된다.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특이 사례로 또 하나 있는데, 이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 돌아가신 분이 이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상속인들이 이걸 갚아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돈을 썼고 이거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지금까지 반환했다는 그런 입증 서류를 가지고 이 채무를 공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 채무를 빼는 것만큼 상속세는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소한 것들도 다 챙겨서 내가 정말 지급해야 되는 것들은 상속 채무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걸 또 진행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상속 채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 채무를 만들어서 뺀다는 생각은 잊으시고요. 정상적인 채무를 진행할 때도 형식과 실질을 맞춰달라. 그리고 아까 말한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도 건물과 토지를 어느 걸 먼저 할지, 누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